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통쾌한 복수 스토리예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실행해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35세 워킹맘이에요. 매일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죠.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요. 지은아, 오는 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라.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퇴근하고 바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뭐 있나 한번 봐봐. 뭐 해먹지? 네, 맞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녁을 해먹으러 온 거였어요.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와 뒷정리도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져.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남편도 여기에 한몫했어요. 엄마가 널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질투날 지경이야. 나만 보면 너 칭찬이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저한테는 일만 시키는 걸까요? 저는 점점 집안일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평일도 힘들었는데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주말이면 시누이까지 등장하거든요. 시누이한테는 5살, 4살 아이가 둘 있어요.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죠. 시누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자유롭게 놀러 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왜 제가 돌봐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고모를 너무 잘 따르네. 아이들은 원래 착한 사람을 잘 알아본대. 시어머니의 이런 말로 포장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누이 아이들의 베이비시터가 되었어요. 제 아이도 아직 6살이라 눈을 떼기 힘든 나이인데 조카들까지 함께 돌보려니 숨 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제 몸이 먼저 SOS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코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휴지로 아무리 막아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직접 말하면 가족관계만 악화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날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럼 내가 진짜 딸처럼 행동해보자. 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보니까 시누이가 딱 답이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저녁 먹으러 와. 네, 어머님. 이번에는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는 이미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충 음식을 차려놓고 계시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찌개가 다 식었잖아.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살짝 짜증이 섞인 느낌이었죠.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길이 엄청 막혀서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너무 배고파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는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두고 바로 거실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시길래 저는 과일을 준비해서 들어가 느긋하게 디저트를 먹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말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에 가서 또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누이도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 있었고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들러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보냈죠. 몇 시간 뒤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셋을 돌보느라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헝클어진 머리, 지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은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애 셋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죠. 그동안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지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저녁 늦게나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딸처럼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마트 좀 같이 가자.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불러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함께 장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어머니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네라고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딸 같아서 이렇게 같이 장도 보러 다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완전히 짐꾼이었죠. 무거운 생필품이나 과일 상자를 고르면 결국 그걸 다 드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쌀도 다 떨어졌고 이것저것 장 볼 게 많네. 저녁을 늘 같이 먹으니까 집에 남는 게 없어.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이 나오면 장도 제가 보고 계산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13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먹는 것도 있으니 이 정도는 내야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전화도 왔어요. 복날인데 삼계탕 해 먹을까? 올 때 닭 좀 사와. 복날에 삼계탕이라. 더운 여름에 뜨거운 주방에서 몇 시간씩 닭 삶고 손질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곤 저는 빈손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닭은?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복날에 삼계탕 먹어요. 복날엔 치킨이죠. 제가 이미 다 시켜놨어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치킨 박스를 들고 서 있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늦게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파에 철퍼덕 누워버리는 거였죠. 아이고, 일이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요. 퇴근하려고 딱 짐 싸는데 갑자기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진짜 너무해요. 주말에는 아예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보내고 저는 집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상보다 남편이 일찍 돌아왔길래 이유를 물어봤어요. 제가 안 가니까 시누이가 아이들을 봐야 했던 거예요. 어김없이 아이들을 맡겨두고 놀러 나가려던 시누이를 시어머니가 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끼리 놀라고 놔뒀는데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다들 그냥 집에 가라 며 일찍 보내셨다네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며느리 밥까지 해먹여야 하고 주말에는 아이까지 봐줘야 하는데 부르시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건강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말로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거울처럼 똑같이 행동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